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터 제어에서 이제 폐로 제어, 폐로 제어에서 이제 P 제어, 뭐 PI 제어, 그다음에 PID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뭐 마찰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로 제어 이제 P 제어만을 사용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차를,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죠. 오차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 제어, 적분 제어 있죠. 그래서 그 에러를 적분을 해서 다시 구동 신호에 이제 더해주는 이제 그런 그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PI 제어는 그 안정성에 이제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슈트가 생기기 쉽고 계속 그 I 제어의 이득에 따라서 오버슈트가 생긴다든지 이런 불안정성을 이제 그 유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D제어를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비례 적분 미분 제어에서 우리가 PID 제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PI만으로도 D 제어 없이 PI 제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한 80%나 그 이상 충분하기 때문에 PI 제어만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PID 요거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놓고 뭐 필요 없으면은 D 제어기를 꺼요 그냥. 그래서 PI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할 때마다 D 제어기를 또 켜가지고 또 PID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있죠. 자, 자, P제어, I제어, 뭐 D제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원래 실험을 하려고 했던 실험 키트 가지고 한번 그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기 초에 이제 소프트웨어랑 그 실험 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기 상황에 따라서 학기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그 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실험할 때를 대비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뭐 사실상 그 결과적으로는 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뭐 여러분들이 뭐 다룬다든지 할 일은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요 블락이랑 여러분들은 요 블락이랑 그냥 요 파형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제어 시스템에서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건 실험 키트인데 그냥 실험 키트에서 내가 뭐 모터의 속도나 뭐 이런 신호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입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센서에 의해서 모터에 달려있는 뭐 타코 제너레이터나 아니면 위치 센서 같은 거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 다시 제어 시스템에 이제 활용하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자세한 거는 이제는 뭐 사실은 뭐 알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냥 요 하는 거 보고서 그냥 파형만 보고서 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저 얼추 비슷하게 맞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은 뭐 설명하기 이렇게 이제 개, 계회로 제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요거는 그냥 그 입력 레퍼런스 입력이죠. 여러분들이 지령값이에요. 지령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키트에 집어넣으면은 구동을 해요. 구동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속도는 이거고 포지션은 이거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볼 때 이제 요 번호 있죠. 여기 있는 뭐 1번, 2번, 4번 이런 번호들이 다 이제
여기에 채널에 해당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인풋이죠. 여기 1번, 2번은 파란색으로 된 게 포지션이에요. 각도에 해당하겠죠. 모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속도, 타코 제너레이터의 출력이니까 속도.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은 일단 우리가 쉽게 이제 구형파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포지션 보면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그 여기에 쓰이는 이제 포텐시오메타가 그냥 여러분들 흔히 쓰는 이제 가변저항 있죠. 그래서 여기 저항치가 있으면은 여기 여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한쪽은 뭐 그라운드 이렇게 놓죠. 한쪽은 뭐 5볼트. 보통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아두이노에서 쓴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중간 탭에서 빼서 뭐 여기 사이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요 사이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각도 있죠. 각도 기준 위치에서 각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모든 가변장이 그렇지만 여기 중간에 이제 끊어져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어져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은 끊어져서 이제 표시가 돼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 그냥 일단 우리가 지금은 속도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만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구동하고 있는 동영상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형파로 정방향 그죠? 이게 정방향이라면 이게 0볼트예요. 0볼트 그죠? 0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의 50%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2.5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2.5볼트 마이너스 2.5볼트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이 키트에 이제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회전했다가 역회전했다가 그죠?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열로 시스템에서는 모터의 저기 전달 함수가 요거죠.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가하면은 항상 저런 전달 함수가 이런 형태니까 뭐 이런 형태니까 요거 라플라스 역변하면 어떻게 돼요? 뭐 입력이 이렇게 단위계단 함수면은 라플라스 역변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뭐 단위계단 함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저기 우리 배웠죠? 부분분수 분해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요 63.2% 되는 이게 이제 시정수가 되겠죠? 시정수.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쭉 증가를 해요. 계획을 해서 증가를 해서 시정수가 뭐 대략 요 범위에 63분의 2쯤 되겠죠. 뭐 이 정도 되겠죠. 시정수가 뭐 한 2쯤 되겠네요. 이게 그죠? 한 0. 뭐한 3?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양상 파형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항상 이렇게 계획으로돼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레벨을 높이면은 5볼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오차가 생기죠. 당연하죠.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배웠죠. 주파수 응답을 배웠는데 주파수 응답이란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달함수가 주어지면은 그죠? 전달함수가 주어지면 여기다가
S에다가 오메가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제 이걸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죠. 결국 주파수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죠, 개인. 이거 개인을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가로축이 주파수면은 개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 복소수니까 그죠? 각 위상차죠. 위상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파수 0일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일 때 뭐 0부터 시작해서, 근데 보데플라 그럴 때는 이제 0이 없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안 하는데, 그 아주 작은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 크기 있죠. 크기 입력이 1일 때 뭐 아니면 뭐 5볼트일 때 뭐 출력이 몇 볼트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B를 구해야 돼요. 각 주파수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차피 뭐 마찬가지지만 주기나 뭐 주파수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뭘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10mHz로 우리가 모터를 구동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사인 함수로 이제 구동을 하는 거예요. 사인 함수로 구동을 하면은 모터 입력이 이제 사인파 형태로 들어가요. 사인파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모터가 그 지령에 따라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10mHz라서 굉장히 많이 느려요. 좀만 이렇게 그냥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짙은 파란색 있죠? 그게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이 이제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속도로 움직여라 라는 지령이 있으면은 요 따라서 이렇게 모터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지금 방향 바꾸고 있죠, 지금. 그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터 타코 제너레이터인데, 타코 제너레이터가 속도가 낮을 경우에 이제 뭐 마차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돌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천천히 돌면 또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모터를 타코 제너레이터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생긴 게 똑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성능이 좋은 그런 센서는 아니니까 대리점이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죠. 그죠? 거의 비슷해요. 요렇게 뭐 대리존이 있는 부분만 빼면은 대체로 거의 피크치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피크치의 위상 있죠. 또 거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잘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파수가 낮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 얘기할 때 이제 차가 이제 굴곡진 어떤 길을 지날 때 예를 들어 설명했죠. 그죠? 천천히 갈 때는 잘 따라가요. 그 파형을. 입력 파형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늘려봅시다. 너무 느리니까 좀 빨리 늘려봅시다. 30mHz 3배로 한번 늘려봤어요. 보니까 약간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요?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약간 그죠? 좀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줄어들고 있죠, 그죠? 라는 거 보니까, 그죠? 약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요 피크랑
피크치도 약간 차이가 생겼고 이제 그리고 피크치의 위상 있죠. 각도가 약간 달라진 것 같죠. 그죠? 좀 더 빨리 봅시다. 이제는 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조정했다가 방향 바꾸는 게 좀 빨라졌어요. 그죠? 자, 이제 보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그죠? 진폭도 줄어들고, 그죠? 이제 확실하게 위상차가 보이네요. 그죠? 좀 더 해봅시다. 자, 이제는 확실하네요. 그죠? 자, 요게 네 칸이 90도네요. 그죠? 네 칸이 90도니까 한 칸에 22.5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위상차가. 요 피크의 위상이랑 요 피크의 위상이랑 임력의 위상이랑 출력의 위상이 차이가 났어요. 드디어. 그죠? 한 23도쯤. 그죠? 그리고 피크 진폭도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좀 더 올려보면은 이제는 빨리 방향 전환을 하는데 점점 이제 부하가 걸리기에 여기 임력 신호를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폭도 줄어들고 위상차도 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지령에 이제 따라가기 이제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이랬죠. 이제는 진폭이 이제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진폭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위상차도 꽤 많이 나요. 이제 그죠? 자, 그죠? 예, 2Hz로 해보니까 이제 거의 뭐 3분의 1 수준 진폭은 그죠? 위상차도 거의 뭐 90도 가까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시키면은 점점 진폭이 줄어들고 위상차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90도 넘어갔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시키면은 점점점 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제 이걸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뭐 이거 위상차가 이제 뭐 거의 100도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잘 못 따라가는 거야 이제. 자, 모터 구동이 임적 저기 지령대로 내가 원하는 값대로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뭐 10mmHz 이럴 때는 진폭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점점 작아져요. 그다음 위상차도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좀 더 가면 이제 180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회전을 해라 실험을 하면 이제 이놈은 역회전하고 역회전하라 하면은 정회전하고 이걸 이제 페이지 리버설이라는데 위상이 반전되는 거예요. 위상 자체가. 이런 뭐 모든 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앰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앰프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상 반전이 생기게 돼서 플러스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주 그 원하지 않은 동작은 물론이고 이제 그 앰프가 완전히 이제 반대 동작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는데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페이지 리버설 페이지 인버전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뭐 파손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기열 같은 경우 뭐 근데 기계적인 시스템은 이제 뭐냐 안 도니까 못 따라가니까 그냥 못 따라가는 경우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에 더 빨라지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잘 동작을 안 해서 잘 신호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은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를 대략적인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실험 키트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그 하나씩 해보면서 그 뭐 모터 실험 뭐 이렇게
입력에 대해서 뭐 속도라든지 뭐 출력이라든지 저기 뭐 위치라든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실험이고, 또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 공격도 한번 실험적으로 구해보고 이런 실험 할 텐데, 일단 요 실험 키트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게으러져야 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거 주파수 공작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피제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피제어에 대해서 피제어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네이블 시키면은 일단은 우리가 속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포지션 피드백은 없어요. 속도만 보면은 일단 끕시다. 일단 속도만 봅시다. 자, 끄고 한번 보고 우리가 알기 쉽게 그 908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구동을 해봅시다. 옵셋을 0으로 해주면 이제 정해진 역회전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P제어니까 우리가 개인이에요. P. 자, 내가 원하는 값 1번. 그죠? 1번. 그 다음에 실제값, 측정값, 속도값 빼줘서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K를 곱해요. 그죠? 개인을 곱한다. 이거 개인이라 하죠. 그죠? 곱해서 다시 요거를 차이만큼 드라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차이가 없으면은 드라이브 안 해주겠죠? 그죠? 드라이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다시 드라이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인이 작을 때는 이제 오차가 크죠. 그죠?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인데 실제 값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늘리니까 어때요? 오차가 줄어들죠? 그죠? 우리 배웠죠? 정상 상태 오차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눌리면은 계속 줄겠죠? 자,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었어요. 자, 계속 한번 늘려봅시다. 네, 줄긴 줄는데 이제 점점 이제 덜 줄죠.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우리가 개인이 작을 때는 파형이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개인이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노이즈 비슷한 게 이제 튀기 시작해요. 피크 같은 게. 그래서 점점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는 줄어들지만 개인이 커지면은 오차는 줄어들지만 대지존이 줄어들어서 오차는 줄어들지만 점점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건 마냥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마냥 크게 해서 오차를 줄이면은 뭐 IG하고 뭐 DJ하고 필요 없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커지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하는 게 불안정해져요. 소리도 점점 여러분 잘 안 들리겠지만 소리도 이제 조금씩 노이즈 같은 게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저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없앨 수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 홍대 갖고 싶으면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자, 위치에 대한 그
파형을 한번 얻어봅시다. 위치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그 속도에 대해서 했는데, 자, 속도에 대해서 하면은 뭐 원래 이제 모터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피지어를 하면은 전달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죠? 원래 함수랑 모양이 똑같아요. 1 플러스 시정수 곱하기 s 분의 어떤 상수, 그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파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도 그랬죠, 우리 좀 전에 방금 전에. 근데 속도를 피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가 2차항이 돼 버려요. 2차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개수값에 따라 가지고 이 근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복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오버슈트가 생겨요.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개수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끌어올 거니까 무시하면 되고, 그냥 포지션이 피드백 됐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요만큼은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텝으로 구동을 해봅시다. 50%로 해서. 자, 그러면은 자,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개인이 없으면은 뭐 0이 되겠지만 개인을 키워봅시다. 키우면은 자, 오차가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어요. 위치 개인이. 그죠? 여기 이제는 이게 위치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죠? 각도죠, 각도. 어떤 일정 각도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 개인을 점점 크게 해주면은 줄어들다가 이거는 위치를 지나쳐서, 그죠? 이렇게 됐다가 좀 더 커지니까 어때? 위치에 지나쳐서, 그죠? 지나쳐서 정지하게 돼요. 그죠? 자, 이런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주면은 자, 이제 오버슈트가 생기네요. 그죠? 우리 속도에서는 개인을 아무리 크게 해도 오버슈트는 생기지 않았죠. 노이즈만 이제 점점 늘어날 뿐이지 오버슈트가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속도 제어에서는 각도 제어에서는 속도 제어에서는 오버슈트가 생기지 않았죠. 그죠? 근데 각도 제어에서는 이게 전달함수가 분모가 특수반영식 2차가 되기 때문에 요 k 값에 따라서, 그죠? 요 k 값이, 그죠? 그래서 b의 요 개수가 타우 s분의 1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그래서 요 k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근호 안의 값이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요? 우리 RLC별로 했던 것처럼 이제 사인이 나타나게 돼요. 사인. 그래서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키워보면은 진동을 해요. 더 키우면. 크면 클수록 진동이 심해져요. 오버슈트도 커지고, 그죠? 더 키우면. 자, 여기가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갔는데 정지를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하는 위치에, 여기 원하는 위치인데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하면은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DC 값으로, DC 레벨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원하는 지령 값으로 그죠? 바꾸면은, 그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위치에. 그죠? 약간의 그 뭐야 오차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상 상태 도달하는데 잘안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이네. 그죠? 이거를 그래서 그냥 스텝으로 합시다.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비례 개인이 커질수록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점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KP 값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고 결국에는 음수가 된다. 양수에서 바뀐다. 그래서 딱 경계가 되는 점이 되면은 요쯤 되겠죠. 그죠? 요쯤 되면은 요게 딱 그 임계 제동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중근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낮으면은 더 오차가 커지면은 되고 그다음에 좀만 더 커지면은 이제 어때요? 아까 오버슈트 생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임계 제동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도로 하고 우리가 I 제어랑 PID 제어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